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또 출석률 좀 저조하네요. 또 회장님도 여기 황 회장님도 어디 가셔야 된다고 또 연구부장님도 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토요일날 못 나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장명에 대한 거, 장명은 좋은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또 그 부분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복습 조금 하고요. 그리고 개운을 위한 장명법과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개운이나 이제 개명이나 장명이나 혹은 실생활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지난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반응을 보니까 오늘은 제가 직접 이제 옆에서 체험했고 교수님께서 이때까지 교수님하고 상담해 오신 분들 그분들이 변화 과정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실생활에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제 풍수랑 또 장명이랑 또 작호랑 이런 거 연결해서 변화해온 과정 한 10수년간 넘는 그 과정을 담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저의 또 변화 과정도 더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강의를 보면 이제 확인할 수 없는 실제로 증명될 수 없는 거 가지고 책에 풀어내는 것도 많거든요. 여기 나오는 거 실제 사람이고 또 제가 있고 그리고 교수님께 직접 상담하신 분이고 교수님 직접 털을 잡으신 분들의 내용을 다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이제 들어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고 교수님이나 저는 이미 검증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 이제 개운이나 혹은 이제 장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 과정을 다 밟고 우리가 생활에서 변화를 시작하는 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 개운할 수 있다, 운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어떤 사람에게 해줘야 되는가 그거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나 해줘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이제 검증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삶의 개선을 원하고 진실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만 해줘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은 여러분과 이제 사담을 나눌 시간이 있으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나누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공식적인 자리라서 객관적인 자료만 올리고 그리고 또 이제 저에 대한 거는 제 일이니까 제 거는 이제 사심 없이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하면서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요. 명절 전부터 해서 그리고 또 어제도 1시까지 12시 반까지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했던 걸 교수님한테 보냈더니 교수님 아침 5시 45분에 문자가 왔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라 카톡으로. 아침에 5시 일어나셔서 그걸 다 보시고 저한테 또 돌려주시고 그래서 저한테 수정을 하고 교수님 6시에 집을 나오셔서 지금 차 타고 오시라고 여기까지 오셨거든요. 우리 교수님이 할 일 없어 오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저랑 교수님이랑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도경의 그 꿈을 위해서 오늘 이제 도경의 사진 재촬영 한다 했었죠. 그 부분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쁘신 분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나중에 인사 좀 다시 특별히 드리세요.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근곤 1극장 인생 1비극. 자, 뭐 셰익스피어 말했다 하든가 누가 뭐 옛날에 서양 사람들이 한마디 했다 하대요. 인생은 인생을 살아가는 극장에 비교하는 거죠. 배우의 인생은 극장이고 그 위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 배우의 역할에 비유한다는 그런 뜻인데 건곤 천지는 하나의 극장이고 인생은 하나의 비극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비극이 될지 희극이 될지는 주인공이 내가 만약에 주인공이라면 그 주인공의 역할을 다 대본을 다 알고 있다면 만들 수 있겠죠. 비극이 안 되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희극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준비합니다. 내가 주인공이라면 내가 어떤 역할인 줄 안다면은 희극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며칠 전에 올린 9월 30일 날 동아일보에 나온 거예요. 해외 조선, 지옥 같은 대한민국 이렇게 이제 여기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진짜 지옥 같은 나라입니까?
그죠?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분도 계시대요. 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 기대 수명, 교육기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선진화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187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15위였대요. 47개국까지 들어가면 상위권이라 하는데 최상위권이에요. 일본은 17위고요. 중국은 91위였어요. 그런데도 일부 우리나라에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지옥 같은 나라라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나온 내용인데 하루에 $2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70%랍니다. 45에 해당한대요.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저는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더라도 지금 $2로 생활하고 있는 70%, 전 세계 인구 70%에 비한다면 70배 이상은 행복한 거다. 자, $1 환율을 제가 어제 딱 확인했어요. 1183원이더라고요. 하루에 2,500원 정도 갖고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에 최소한 10,000원 이상은 쓰는 거 아닙니까? 10,000원 써도 얼마죠? 30만 원이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최저임금 그것도 그렇고 기본 그 지원해 주는 게 사회복지 그 분야에서 30만 원은 넘는 거 아닙니까? 그죠? 4인 가정 한 100만 원, 120만 원 주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이제 우리나라 수준이 아주 낮은 건 아니거든요. 하루에 2,500원에 치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인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 빈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실이 힘드니까 하루에 2,500원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보면 현실이 힘드니까 뭘 생각할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지금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내가 죽고서는 사후에는 내세에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종교가 사후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현실을 얘기하지 않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참사 사건 대문짝 말하기 났었죠, 그죠? 그 부분을 보면서 자 여기 이제 성지순례 참배한 거에 대한 이 논설이에요, 논평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무함마드가 태어난 게 메카라는 곳이고 순천에 있다고 알려진 곳이 아크사 사원이래요. 이 두 곳이 유명한 이제 성지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을 이곳에 갔다 오는 거를 일생일대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메카에 하람손이라는 사원이 있답니다. 여기 가서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10만 배의 축복을 받는데요. 평소에 자기가 그냥 하루에 5번 절하는 그거 말고 딱 한 번만 딱 가면 10만 배의 축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길을 쓰고 여기 가는 거예요. 밑에 또 여기 메디나에 있는 요 사원에 가면 1000배의 축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아크사 사원에 500배의 축복. 그래서 사우디 무슬림들은 여기 성지 가는 걸 일생일대의 과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가서 예배하면 10만 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지 순례를 마친 사람을 하지라 그런다 그래요. 또 성지 순례 간다는 말 자체를 하지라 그러기도 하고 사지를 마친 사람은 이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신도 부족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또 이 사건을 보고 이슬람 문화권인 러시아 체첸 자치공화국 정부의 수장이 그들은 가장 성스러운 날에 가장 성스러운 장소에 숨겼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또 이 사고는 10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은 사고를 알라의 선물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했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교가 진짜 뭔지. 진짜 한 번에 예배로 10만 배의 축복 받을 수 있는 건지 500배의 축복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있을까? 본질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맨날 그 사원에서 10만 배의 축복을 맨날 받는 사람 맨날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딴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게 축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 결과를. 똑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그래도 이슬람 정부는 순교자라고 얘기하고 다른 뒤처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서로 비난전이 벌어졌어요. 니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쓴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 다 읽을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종교가 정치 세력과 연결돼 갖고 서로 입씨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보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희극으로 만드는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장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올려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연극을 할 건지 살아갈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또 정리한 의미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름의 의미는 구분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의미가 행복을 추구하는 의미를 담게 된다. 혹은 옛날에는 가문에서 항열자를 썼죠, 그죠? 항열자도 거기 보면 오행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 이제 집에서 이름 짓는 사람도 잘 없잖아요. 옛날에 명문가 집안에서 어른들이 직접 이제 손자들 이름을 짓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전문가에 가서 장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도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 수준을 알아본다는 게 어려우니까 이게 문제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명과 명의 의미가 제가 비슷하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 자전에서 보면 목수명의 의미와 이름 지을 명의 의미가 똑같은 명자에 들어있다는 거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명 안에는 내가 받던 사주 그 명 안에는 이 명의 이름 명의 의미도 들어있어서 성명에 맞는 이름을 갖게 된다. 자기 명하고 맞는 수준의 이름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이름이란 이 분석에 보여드렸었죠, 그죠? 자, 오행, 음영오행, 음성은 소리오행, 그다음 수리오행, 그리고 길수, 흉수, 수리, 이 수리의 기준까지 했었고요. 그다음 원형, 미정의 격을 따졌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 좋은 이름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지난 시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도 최종적으로 그 사람 사주에 맞는 사주에 필요한 요소가 들어가도록 해야지 개운이 될 수 있다고 했고 그 필요한 요소를 찾아낼 수 있을 때 좋은 이름을 장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이름을 비교했었습니다. 비싸고 고급 안경테와 고급 렌즈로 멋진 안경을 만든다 해도 그 안경을 쓰는 사람의 눈이 맞아야지 제대로 되는 거니까 좋은 이름이란 그 사람의 사주에 맞게 좋은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지금 이제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휩쓸고 갔던 이분의 성명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년이다, 내년이 아니고. 네? 작년. 작년에 세모그룹 회장이었고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지도자였습니다. 요분이 이제 기독교 복음 창시자가 권신찬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사위였어요, 이분이. 그래서 1991년 5대양 집단 자살 사건에도 연루가 되었었고요.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건에 연루되어서 잠적되었다가 시체로 발견됐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이제 분석했습니다. 수리가 999 모두 양수입니다. 음양이 조화가 되어야 된다 했었죠. 자, 음영오행이 수토수였어요. 그래서 병난 신곡격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남의 간섭받기 싫어하고 급변, 전락의 제어가 있고 가정불화, 급변, 급사의 우려가 돼 있고 화화화, 조기만폐격, 용맹하고 열정적이나 조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성공에도 일시적이다. 경솔하여 멋대로 행동하다가 실패한다. 사문오행, 호독, 재난격, 재주와 지략이 우수하나 잘난치 한다. 성공 발전운이 있으나 의외의 재난과 파란이 같이 실패한다. 자, 수리가 모두 양수일 때 안 좋다 했고요. 자아심, 정격, 원형리정 정격에 보면 자아심이 강한, 욕망이 무한하다, 파란이 중첩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급변 이게 맞고 또 실패한다 마지막 구절에 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이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였던 검찰총장이셨습니다.
청렴위원회 법무관리관이었고요. 네, 2012년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됐고요. 13년에 검찰총장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돈의 자식 때문에 물러나셨죠. 그분 거 보면은 불의의 재난과 극변, 또 파랑격, 가중원 불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 요 나머지 수리는 괜찮았었어요. 이 동자를 보면 불용자입니다. 그래서 보독이나 형벌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저 동자는 이름이 안 쓰는 동자입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요 최근 이슈가 되는 분이죠, 그죠? 이분 포항 출신이고요. 구미 전자공고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하시고, 요거는 네이버 검색하면 다 뜹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미주리 콜롬비아 대학 경제학 석사십니다. 2008년에 청와대 선임 행정관으로 들어가셨고요. 12년에 여기서 이제 경력 쌓아서 12년에 구미 갑 국회의원이 당선되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셨고 성추행 고문 때문에 이제 탈당하셨습니다. 한나라당에서. 그분 상황을 보면 음영호이 금수화예요. 신학공 여기 금수화. 아닌데 일단 요거는 놔두겠습니다. 이게 토인데 제가 잘못 뽑았네요. 여기 토거든요. 이게 화가 아니고 토예요. 토자. 이걸 제가 잘못 썼나봐요. 이 내용은 맞아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자, 이 금수 토면 어떻게 됩니까? 금생수는 맞는데 토극수가 되죠. 극이 되죠. 예, 여기 극입니다.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수수화, 자기 과식격, 방탕, 빚을, 실패, 도로무공. 자, 도로무공이란 말이 참 무섭죠. 열심히 공을 쌓아 과라치는 무너진 게 도로무공이잖아요. 가정운 불안정. 자, 그 다음에 원격이 불측격, 부침극심, 떴다 앉았다, 잘됐다 못됐다가 극심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지 우수 하나 중도 좌절한다. 이게 밑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문호행이 목화수로 윗사람의 혜택이 있어 성공을 해도 일시적 의의 재화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자, 이분이 이제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포항 쪽에 포항 영덕 쪽에 포항 구룡포 쪽에서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그쪽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윗분에 영포 뭐죠? 영일 포항 그쪽. 다 알렸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 라인으로 이제 혜택을 받으셨다고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황색 공자도 불용자입니다. 요 글자를 쓰면 가정부라 독수 공부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8, 16, 14가 모두 수가 음수입니다. 이게 여기 숫자 획이 여기다 음수여서 다 음이라서 음량 조화가 안 돼서 안 좋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자 천자거든요. 이 학학이고 하늘천이잖아요, 그죠? 이분 혹시 전화 들어보셨어요? 금방에 계신 분이라 갖고 제가 이분 사진 안 올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여기 가까이 계신 분이라서 물어보신 거죠? 이분이에요. 도자기 하신 분이에요. 묵심도요에 도자기 명장 상주에 있는 이분이 원래는 문경 계셨어요. 문경 계시다가 옮기신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이제 문경 계실 때부터 알거든요. 친분이 있어서 아는데, 자, 이분 양력을 잠깐 보면 문경대학 도자기 공예 강사시고요. 또 티월드 페스티벌 디자인 공모전 심사위원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건국문과대학 강사시고 도자기 명장이 되셨어요. 이게 이제 경북에서는 한 분이에요. 전국에서 10분인가 8분이 계신데 경북에서 한 분이 되셨거든요. 이때부터 계속 묵심도 대표를 하고 계세요. 네. 자, 이분이 작품 활동하시는 광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묵심도 신축하는 과정이에요. 이 사진이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묵심도요 전경이에요. 이거 디자인을 이 학생 선생님이 직접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교수님하고 요 뒤에 산에 갔었어요. 산에 갔는데 저는 이분하고 한동안 연락 안 해서 묵심도요 아직도 문경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간판에 묵심도요가 딱 있는 거예요. 반가워가지고 막 끝에 한 30분 정도 막 여기 막 가서 찾아가고 잔잔하고 얘기 나눴거든요. 그때 이제 이
정황에 대해 얘기 좀 들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마예요. 멋지게 지어놨죠. 근데 이 터가 제대로 못 앉았어요. 아쉽지만. 그래서 이제 이 터를 잡은 내역하고 이런 걸 다 물어봤었어요. 물어보니까 선생님 나름대로는 이제 서울에 계신 훌륭한 분, 좀 유명하신 분한테 하셨더라고요. 뭐 자랑을 하시기를 북풍이라 해야 되나? 뭐 이 정도 될 만한 분이라고 자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는 교수님하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밖에 설명을 들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들은 틀리는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틀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배치가 좀 어쨌든 안 맞았습니다. 근데 잘 지어놨어요. 이제 장주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지어놓으셨더라고요. 안에 전경입니다. 요 작품 유명하죠. 저기 원 하나 있어요. 예, 도자기 옛날에 굽는 모습. 이건 문경에 있는 요 가마예요. 문경 옛날 사진이고요. 자, 그럼 이분은 이제 우리 가까이 있는 분이니까 제가 사진 감이 안 올리겠습니다. 안 올리고 이름 자체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학학 하늘천이죠, 그죠? 하늘에 떠 있는 학이에요.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아하고 고고하고 멋지죠. 근데 그 본인은 어떨까요? 네? 너무 힘들겠죠. 계속 날아가야 되니까 날개짓을 멈출 수가 없어요. 하늘에 떠 있으니까 외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인생이 남들한테 보여지는 평가는 정말 그 명장으로서 훌륭하게 대접받고 있지만 본인은 너무 힘드세요. 제가 뭐 다는 모르지만 이제 듣는 얘기하고 제 개인적으로 나눈 사담하고 봤을 때는 겉으로 보는 거하고 인간적인 내면은 좀 힘드시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수하고 이제 성명하고의 관계를 연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성명학을 얘기했죠, 그죠? 개인의 한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터전이 있잖아요.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게 터전이 있기 때문에 그 터와 또 사람과의 연관관계를 좀 짚어보려고 해요. 그럼 풍수지리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뒤에 거 다 빼고 풍수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풍수는 뭡니까? 풍수가 뭐가 풍수일까요? 대한민국 남자분 치고 풍수 모르시는 분 없으실 텐데요. 보통 보면 뭐 다 한 소리씩 하세요. 이게 어땠어? 이러면서 자청이 500고 이러면서 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풍수지리 정확한 뜻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바람과 물과 땅의 이치예요. 글자 그대로죠, 그죠? 바람과 물과 땅의 이치. 그거는 이게 이거입니다. 네. 바람과 물과 땅의 이치를 규명해서 인간 생활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풍수지리라고 유천 선생님께서 내리신 정의예요. 다른 풍수지리 책 보시면 이 정의는 아니에요. 장풍덕수라고 그러고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이렇게 표현된 건 없습니다. 유천 선생님이 정의 내리신 거고요. 우리가 제가 짚어드리니까 이 말이 맞겠다 싶죠? 근데 풍수책에 이렇게 써놓은 분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럼 왜 풍수지리를 알아야 할까요? 대충 살면 돼도 요즘 아파트인데 뭐 다 따지고 있어. 그죠? 그러면 그거 잘 뜻이잖아요, 솔직히. 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터전이 다 있습니다. 구역이 다 있죠. 개도 다리 쫙 벌리면서 자기 구역 표시하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생명체는 자기가 살아가는 터가 있고 구역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활 터전의 이치를 알아서 삶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풍수를 공부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자랑을 했었는데 우리 선생님을 자랑할 수 있는 표현이 딱 한유의 잡설이 딱 나오더라고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 명마거든요. 천리마요. 천리마인데 세유 백락 연우 유천리마 세상에 백락이 있은 연우에 천리마가 있다. 천리마는 항상 있으되 백락은 항상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중간 생략하고요. 자, 천리마를 부릴 때 우리가 그게 천리마인지 못 알아보면 보통 말하고 똑같이 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리를 가려면 먹을 것도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먹어야 되고 잠도 푹 자야 될 거고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어떤 힘을 길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막 부리는 거예요. 부릴 때도 막
그냥 보통 말 부리지 함부로 부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천리마가 답답하니까 울어요. 명지, 불능통기의하고 울면서 그 뜻이 통하지 아니야. 그 뜻을 통하지 못하고 그리고 집책이 임지왈. 천리마가 웁니다. 왜 나를 이렇게 부리냐고 막 우는데 그 부리는 사람이 그 왜 우는지를 몰라요. 모르면서 그냥 채찍질만 하죠. 말을 안 들으니까. 야 이놈아 너는 왜 하라는 대로 안 하냐 하면 채찍질만 해요. 선하의 무양마. 선하의 좋은 말이 없구나.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이런 욕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구절에 오후라 기진무마. 진짜로 좋은 말이 없는가? 그 좋은 말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가?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명리학계라 했는데 오늘은 또 풍수로 말씀드릴게요. 풍수학계의 맥락 같은 부분입니다. 자, 선생님을 만나시면 좋은 터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고요. 하신 말씀이에요. 명당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명당을 알아보는 지간을 못 만난 것이다. 훌륭한 지간을 만나면 명당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10년 가까이 선생님하고 옆에서 저도 체험한 말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자, 교수님 명리도 하시고 풍수도 하시고 장명도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교수님의 작품 발표예요.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했어요. 교수님한테 달라고. 어차피 여러분이 실질적인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장명하고 풍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게 뭐 허황된 소리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교수님 그 외의 것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골랐습니다. 자, 첫 번째 사주 명리와 풍수와의 상관관계를 정명해 보여주는데 첫 번째 기원정사 절터. 대구 동구에 가고 있습니다. 대구 사시는 분 잘 아시고 저는 아직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요. 여기가 이제 절터거든요. 교수님 틀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 광경은 터를 선정한 후에 중공식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다 완성됐죠? 그렇게 안 치웠습니다. 거기 안 가봤습니다. 네, 2007년입니다. 11월 27일 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파트 부지 선정이에요. 교수님 하신 겁니다. 여기 어디냐면 수성 IC 있고 여기 저기 수성구죠, 그죠? 요 성함산 있는 요 부분이거든요. 신동아 건설 아파트 광고예요, 이게. 광고인데 요 자리를 선정 괜찮다 하는 거, 괜찮다는 게 아니고 감정행 결과서를 보내신 거예요. 의뢰처 신동아 건설 S&D 여기서 했는 거 번지수 요 틀을 감정했다는 거거든요. 교수님 하신 거고요. 이제 뭐 입향 뭐 이쪽 다 있으면 이게 전문 용어라 가지고 말씀드리면 모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하고 관계된 거, 그 다음에 보물이 뭐 이렇게 쭉 나가고 감정하신 거고요. 그리고 사진이에요. 이제 여기 요 정상에서 찍은 사진, 내다보면 찍은 사진이고, 요건 아래에서 바라보면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터는 괜찮은데 고속도로가 뚫려서 조금 그 터에 좋은 점을 감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분은 대구 스테인리스 사장님이에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좀 잘 안 나오는데 대구시 북구 용원 3가에 있는 여기 주식회사 대구 스테인리스 사장님 요 밑에 글 다 같이 하고 계세요. 이분이신데 이제 이분하고 인연은 좀 깊습니다. 지금 이제 이 좀 큰 기업이 아니니까 뭐 다 정보가 다 뜨진 않았더라고. 검색해 보면 여기 나오더라고요. 여기 주소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대구 스테인리스였고요. 요거는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고요. 자, 이분이 이제 교수님하고 처음 관계 맺은 2002년도 6월 3일 날 의뢰를 해서 사주를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때 이 땅 청도 이서면 대곡동에 새로 지을 주택지를 선정하시면서 인연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죠. 사주를 보니까 부족한 점이 나오니까 호를 지으셨어요. 도운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축을 했고 그 다음에 2월달에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제1공장을 또 선정하셔서 구입하셨고 그 다음에 제2공장 선정해서 구입하셨어요. 발전 내역입니다. 자, 이분의 제가 호는 사주는 못 올립니다. 왜냐면 개인 거기 때문에 보면 수기가 많으세요. 그래서 수기가 많아서
이그 수기를 막아줄 수 있는 언더구트와 흑토가 들어가서 도온이랑 호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제분 아드님 개명하셨고요, 따님도 개명하셨어요. 그리고 손자까지 장명하셨어요. 이제 이분이 사업 발전 과정을 보면 남의 터를 빌려갖고 사업을 하셨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호를 받으시고 새 주택에 가서 이사 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망한 공장이 있어갖고 교수님한테 의뢰를 했어요. 이 누가 망해갖고 나갔는데 이 터 사도 되겠나, 좀 싸게 나왔다면서. 가보셔가지고 교수님 판단하실 때 괜찮다고 사를 하셨어요. 이게 그 터가 망한 터 사기 어렵잖아요. 사업 하시는 분 특히. 근데 이제 그 터를 구입해서 그 안에 사무실 공장 배치를 다시 다 하시고 수맥 다 피해서 하시고 이제 기반 잡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택지 공장의 배치도 다 다시 지도 받으시고 사업이 조금씩 발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보고 막 웃었거든요. 이분을 만날 때마다 해마다 차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그랜저 했다가 일본차 토요타였다가 나중에 BMW까지 가더래요. 만날 때마다 차가 바뀌는 거예요. 남자들은 또 그렇잖아요. 차가 자기 권력의 상징이잖아요. 그 소리 듣고 제가 웃었어요. 그리고 이건 또 왜 그러냐면 동남아는 돈이 있으시니까 국내에서 안 치잖아요. 골프 투어로 맨날 가세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가시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제분 이제 손자분이신가 호를 이름을 짓는데 장명비를 깎으려 하신다 하더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하다가 우연하게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 다 들었기 때문에 교수님 그러면 그 동남아 투어 가는데 얼마 드냐고 물어보세요. 동남아 투어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서 그 장명비 깎으려 하냐고 하면서 그 일 고대 갔을 때 그래 고대 두 말 알아보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룬 거는 자기 덕분에 된 거고 그 나머지 다 달라한테는 억수로 아까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본성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 하면 제가 이걸 꼭 올렸습니다. 왜냐면 그 얘기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해봤던 모델했다면. 승용차 변화 과정하고 그러고 이제 동남아 골프 가는 걸 하나도 안 아깝고 장명비나 이거 수수료 주는 건 되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돈을 너무 많이 벌었고요. 수성구에 60평짜리 아파트 살아요. 자제분들이. 처음에는 진짜 전세 얻어갖고 공장 하시던 분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은 뭐냐면 잘 사시니까 선대 묘들을 다 옮기려 하세요. 선대 이제 좁은 거 대학 많이 6분인가 8분인가 묘를 이제 이장을 하려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터 옮기는 값 봐주시는 값을 좀 깎아달라고. 그래서 교수님 지금 안 해주시려고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해주지 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옮기는 효과는 100% 나와요. 근데 그걸 해줄 사람인지 안 해줄 사람인지 고르고 계세요. 이제는 그래 해야 되겠다고. 교수님 오늘 이제 제가 모시고 오면서 김천역에서 모시고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얘기하시는데 이런 거는 검증을 충분히 해봤다. 이제는 해줘야 될 사람인지 도와줘야 될 사람인지 안 도와줘야 그걸 선정하기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이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문호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또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영남대학교 박사스님이세요. 중임 교수예요. 지금 퇴직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예, 저도 이분 여기 이제 풍수 콘서트를 매해 하거든요. 저도 요건 2014년도에 저도 갔었어요. 교수님하고 같이 초대돼갖고 갔었는데 보면 이 교수님 아래에 풍수학 박사가 수십 명이에요. 요때 발표한 날은 그때도 한 대여섯 분이 하셨는데 울진하고 경산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풍수 그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하셨어요. 하셨는데 내용이 뭐 이제 집안에 모 집안에 털을 이제 선대 털을 다 연구해하고 보니까 이제 그 최신 측정 기기가 있잖아요. 그걸 다 주파수를 땅에 해갖고 보니까 이제 그 터의 생긴 모양이 이렇게 구덩이 모양 이렇게 이게 기운이 모인 자리가 다르더라 이런 걸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옛날에 또 왕가의 족보를 또 연구해가지고 옹주가 많이 났는지 뭐 왕자가 많이 났는지 이런 것도 연구하는 거 왕릉 중심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보면 그 연구하는 박사를 논문을 발표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어떤 분들인가 하면 이제 퇴직하신 교장 선생님도 계셨고 그리고 현직 공무원 울진 군에 계신 공무원도 계셨고 거의 다 이제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연세가 60대, 60대였어요. 젊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 밑에는 막 강당이거든요. 사람들이 풍수 공부하시는 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그 옛날에 공부했던 분들 만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풍수학
이 영남대학교 교수님도 좀 교수님하고 상담을 하시고 하고 계십니다. 또 김원대 교수님은 풍수학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에요. 대구 가서 김원대님이 좀 말씀하시면 모르는 분이 없으세요. 그분도 이제 같이 교류를 하고 계시고요. 상담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또 실질적인 일인데, 요거는 이제 김영훈님께서 직접 써주신 거예요. 자기 가족 생년월일이에요. 생년을 직접 써주셔서 교수님하고 상담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 계시면 요 찾아가시면 돼요. 찜질방 하고 계세요. 청도구 매천면 복지 83번지에 찜질방 하고 계시니까 우리 단체로 한번 가봐도 돼요. 네. 네. 자, 요때가 1999년 처음에요. 이제 조명할 당시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공부해도 될 것 같아서 올렸어요. 이거는 이제 저명이사가 아니니까 나중에 공부할 그거 되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때 이 상황이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밤 냄새가 맡으면 토하신대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서울에 좋다는 병원 다 다니고 해서 병명이 안 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부터 힘든 상황이었는데 기존에 치프도 좋지 않고 이분이 운세 자체도 안 좋았어요. 운세는 풀어보시면 됩니다. 보면 이제 그때 당시가 정축대운이었는데 경진년, 신사년 때 거의 뭐 죽을 운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갑인이 주죠, 그죠? 경인 갑경충이죠. 띠는 인사형이에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연이었거든요. 2001년 뒤면은 1999년에 만났으니까 2000년, 2001년 되면은 이제 거의 뭐 마무리 하실 거의 상태였는데 기존 집터 옆에 바로 집이 이래 있으면 바로 요만큼 옆에 터가 좋은 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 터가 좋다 해서 집을 지으라고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요 집이 있는데 이 집 지으라고 하면 짓겠어요. 바로 옆인데 멀쩡한 집을 놔두고 안 짓겠죠. 그분이 살라고 그런 거예요.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고 이제 이주를 하시고 이제 넘어갔죠. 6월 29일 날 착공을 했어요. 자, 이 착공할 때 공사할 때도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공사하시는 날 가셨는데 교수님 방 안에 앉아 계시고 밖에 이제 공사한다고 사람들이 나무로 메고 한다고 막 사람들 막 있었어요. 땅을 파는데 땅을 딱 구사기로 딱 파니까 그 공사하는 사람이 옆에 사는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이게 명당은 그런 명예반영이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밖에서 난리가 났고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방 안에 들어가고 교수님 저기 사람이 하나 쓰러졌다고 막 아이들이 교수님 당연하지 그런 일이 있다고 하고 좀 얼마 있다 깨어나시고 그래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11월달 중국에 들어가셨어요. 2001년 무사히 넘겼죠. 그 지금까지 살아계시답니다. 올해 봄에 전화통화 한번 하셨대요. 그러고 이제 거래는 별로 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드님이 있어요. 아드님이 있는데 5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인공수정을 2번이나 했는데 실패를 하고 포기를 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 신축한 주택에다가 이제 자식 부부를 주말마다 와서 또 기거하라 그랬었어요. 앞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이죠? 해자 사양이죠. 해가 뭐죠? 수죠. 예, 수기. 자, 자식들이 했는데 아들이 손자가 나왔어요. 손자 일찍어야 돼요. 임진, 임자, 신자. 신자지 수국이 되죠. 수국의 기운 타고난 거예요. 그 터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손자의 이름을 김희균이로 장명해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인연이 그 이후에는 또 뭐 이 말은 있는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좀 제일 대표적인 분 SL그룹 이충근 회장. SL그룹을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대구 경북에서는 SL 하면 좀 유명한데 대구에 가면 SL 차가 막 다녀요. 회사가 크니까. 자 이분이 SL 하기 전에 원래 이름이 삼립산업주식회사였어요. 삼립. 석삼이 설립자. 삼립인데 SL이 되죠. 그 회장님이세요. 이충근 회장님이신데 여기 이렇게 있다가 이제 회사가 커지면서 SL을 바꿨어요. 자, 2003년도 또 이것도 만난 인연을 얘기하려면 진짜 웃기는데 예, 좀 인연 지난번에 우리 회장님이 우연인가 필연인가에 대해서 올리셨는데 모르면 우연이고 알면 필연이에요.
그 얘기가 이제 다 얘기해드리려면 좀 시간이 길어서 오고 생략하고요. 그때 이제 교수님하고 만나셨어요. 이 교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원인이 사모님이 교수님을 알아보시고 청도 있죠. 청도 거기 가서 청도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찜질방에 가셨는데 그 모임에서 막 사람들이 오셨나 봐요. 그 중에 이충곤 회장님 사모님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를 시키더래요 교수님한테. 이제 이 사모님 인사하시라고 교수님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래 이제 그 소개하시는 그 찜질방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이분 만나서 참 행운이십니다 이카더래요. 좋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러고 그 교수님한테 땡 잡았습니까? 땡 잡긴 뭘 땡 잡았냐고. 이 사람이 날 봐서 땡 잡은 거지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땡 잡을 일 뭐냐고. 뭐 터봐준도 뭐하든 몇 억을 주겠어요 감식하니까. 그 말을 딱 듣고 이제 이 사모님이 이 회장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만나는 걸 땡 잡은 게 아니고 당신 나를 만나는 게 땡 잡았다 이 소리를 그대로 전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회장님이 직접 연락하셨어요 교수님. 그래서 이제 여기 2004년도 요때 만나가고 이제 사주주방을 하시고 2004년도에 여기 이 가창면 데일리에 이미 조성한 저택지가 있었어요. 4,000평 정도 되는. 그 가서 털을 감정해 보니까 4,000평이나 잡았어요. 근데 이 털을 잡아주신 분이 또 누구의 그 이충곤 회장님의 친척분의 어디 모대학 교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털을 잡았는데 교수님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요게 요래서 아니라 하니까 또 다 알아듣잖아요. 회장님 정도 되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아니라 하고. 그러니까 또 재밌는 얘기는 그 틀을 조성한다고 가에 멋진 소나무를 막 몇백만 원짜리 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은 아까운 거예요. 그 틀까지 소나무까지 다 옮겨놨는데. 그러니까 사모님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터는 그 회사가 떠놓고 소나무는 회사가 떠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깜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소나무는 이제 옮기하고 일단 이 터가 이제 안 된다고 판정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손녀가 나서 손녀 이름 장명하셨고 요때가 이제 회장실, 사장실, 기획실장 요 위치를 감정하고 자리 배치를 다 바꾸셨어요. 수맥하고 SL 회사에 2006년도죠.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에 여기 이제 이분이 계속 연수원하고 묘터를 구하려고 전국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몇 군데 끌려다니셨거든요. 제가 전화통화를 가끔 하니까 내용을 다 알거든요. 저 위까지, 저 위 서울 쪽으로도 하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 근처에 땅 사는 게 일단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팔공산이거든요. 팔공산에 가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 터가 좋은 터였어요. 그래서 이미 사놨던 옛날에 이미 몇십 년 전에 사놨던 싼 땅에다 그냥 돈 안 들이고 이 터를 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별신지원 연수원, SL 연수원을 지었거든요. 중소기업 중에 연수원인데 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기업이 단단한 기업이에요. 중소기업 아니고 중견기업이다. 네, 이제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제가 뒤에 보면 아실 거예요. 왜 중견기업이라고 하는지. 이 연수원터를 잡으시고 그 옆에 또 별장이 있어요. 거기서 한 150m 됩니까? 150m 올라가시면 묘터가 있어요. 이 두 분이 가신 묘터. 그 세 개를 세트로 교수님 잡으셨어요. 저는 다 가봤어요. 답사를. 자, 그리고 이제 2009년에 연수원이 완공이 됐어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요거는 뭐냐면 이충곤 회장님 선대 이게 조부모님 비석 중공 전경이거든요. 여기 이제 요분이 이충곤 회장님이세요. 그날 비가 왔는데 이제 이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 선영 이거 할 때도 이제 교수님이 도와주신 게 조모 터를 감정하셨고요. 또 부친 터를 감정하셨는데 이 회장님은 이 부친 터가 명당으로 알고 계셨대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조부터가 명당이시라고 교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선영의 비스도 세우고 하셨거든요. 이제 묘지 종사할 때 공덕비하고 태길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밑에 묘 옆으로 팔각정이 있어요. 정자 그거 배치하는 거 교수님 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정자의 정각 이름도 교수님 장만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게 SL 홈페이지예요. 여러분 SL 치시면 이게 딱 홈페이지 딱 뜹니다. 가서 마음대로 보셔도 됩니다.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이런 것들 만들어요. 지역별로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예요. 우리나라 회사 이만큼 있고요. 자, 회장님이세요.
자동차 부품 시장 선도하는 기업, 고객을 최우수로 생각하는 기업, 종류로 시장입니다. 교수님 이제 CEO 인사말 할 때 뜨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SL 역사 보면 50년대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작품은 연수원이죠. 연수원이 2009년도 개원됐습니다. 자, 이거 전국 세계예요. 어느 나라에 있는지 회사가 슬로바키아에 있고요, 인디아에 있고요, 중국에 있고요. 여기는 어디더라? 잘 안 보여요. 미국에 있고 한 세 군데 있어요.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아프리카. 이 세계적인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신지원 건물이에요. 여기 신지원 보이시죠? 여기 신지원이에요. 이 연수원인데 교수님이 먼저 지으시기 전에 회장님이 회사에다 공지를 했대요. 연수원을 짓는데 사원들 중에 이름을 만들어 봐라. 이제 공고를 띄웠어요. 근데 좋은 이름이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다시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교수님이 신자, 지자를 쓰신 이유가 주인하고 사업주하고 사원들하고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되고 이거 연수원이니까 공부하는 데잖아요. 지식을 깨우쳐라 해서 신지 원이지군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해전 사주나 그리고 여기 신지원, 연수원터, 묘장, 별장터 다 할 때 요 시기였거든요. 지금 이제 2011년 최고점 찍고 지금 아직 상승세 유지하고 있죠. 발전 상황이에요. 그거는 제가 못했어요. 제일 처음에 이때 가격이 1,900원인데 지금 19,800원인가 뭐 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몇 배 뛰는 거죠. 네. 500짜리 여기가 최고 찍을 때는 더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조금 내려와가지고 현재 오른 상태거든요. 19만 원. 19만 원요? 500짜리 주식. 원래 500원짜리였어요. 액면가가 500짜리가. 네, 저 주식에 대해 잘 몰라갖고. 네, 그 설명은 생략하니까 참고하세요. 주식 잘하시는 분들 더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 이제 몇 가지밖에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 연도가 이랬고 변동사항 이렇게 생긴다 하는 건 눈으로 보이게 딱 드러나니까. 그리고 이제 제 걸 얘기 드릴게요. 딴 사람 하면 또 거짓말 같잖아요, 그죠? 저는 또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5년 1월달에 개명을 했어요. 2004년도에 교수님 만나갖고 배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얼마나 화려하게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 호의 변화 과정. 그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 제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고 있다가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니까 이제 교수님 딱 만나니까 이제 제대로 된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깊이 생각한 거죠. 10년 동안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한테 맡겼어요. 맡겨서 이제 받았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에 호를 받았습니다. 호를 주실 때 교수님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요때가 언제냐면 저 비송이 서당 다닐 때 그때요. 그때 정혜원 선생님 자제분이 저한테 배웠거든요. 그때가 저기 지금도 평화동 가면 노인회관 있죠. 1366 있죠. 거기 바로 뒷집에 제가 그 부속방에서 서당을 했었어요. 그때 월세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원 내려주고 있었어요. 이제 10년 전이죠. 그래서 교수님한테 호를 받고 이름을 받고 할 때 교수님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3년 안에 1억 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3년 안에 1억 벌게 해줄게 이러시더라고. 황당한 얘기죠. 지금 뭐 서당하고 돈을 얼마 벌겠어요. 그 수입 그저 뻔하잖아요. 그러고 3년 안에 1억을 어떻게 벌어요? 저는 그냥 뭐 그런 것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한 10년은 지나야지 네가 운이 좀 풀릴 거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다 씻어내고 바뀌려 하면 변화하는 과정이 있으려면 10년은 걸릴까. 10년 지나면 조금 나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딱 10년 됐죠? 15년이에요 이제. 이제 지금부터 출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3년 지나고 1억 생겼게요? 안 생겼게요? 생겼어요. 내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는데 진짜 1억이 되더라고요. 남의 돈이 다 저한테 들어와가지고 제 돈이 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 저는 새겨들어요. 왜냐하면 저 말 속에는 뭔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 말 허투루 안 듣거든요. 그리고 또 한 10년을 같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속상할 게 없었겠어요. 우리 교수님 성격이가 확 내질러 주시는 분이잖아요. 열이 막 이만큼 올라가지고 없는 주제에 자존심을 있어갖고 확 올라와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이제
지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교수님이 나한테 하는 말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거만 딱 생각하니까 화가 안 나더라고 그다음부터는. 예, 그걸 이야기까지 저도 시행착오 많이 겪었어요. 신경질 나죠. 저도 자존심도 상하고 뭐 짜증도 나고 그랬는데 이제 그 과정을 다 겪었어요.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조상님들 묘터를 봤어요. 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쉬어 닦아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다안 좋아요. 부장직다. 한 분도 좋은 자리에 안 계세요. 누나 들으시죠? 좀 쉬어. 누가 들으시죠? 너무 깎았어. 네. 겨자줘요? 나도 또 이거 더 비싼 거 갖다 놓은 거 아니죠? 네, 묘부터 강정을 제가 2번 했어요. 교수님한테 한 번 하고요. 그 전에 또 한 번 했어요. 안동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분은 풍수 조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한테도 이제 집안에 묘터 우리 박씨 집안이 무왕 문중으로 들어오면서 오신 분들 있죠. 그 이제 정조 한 몇 대조까지 쭉 다 붙었어요. 그분 모시고 처음에 안동생 모시고 붙었을 때 그때는 이제 자양 위주로 봤어요. 자양 위주로 보고 이제 아버지 모시고 막그 산비탈 이쪽 농산 저쪽 농산 다 돌아다니면서 다 봤어요. 그때 이제 어떤 시점이었냐면은 족보를 다시 올리는 시점이었어요. 대문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그 선생님이랑 아버지랑 돌아다니면서 묘마다 자양을 다시 다 써가지고 이제 대종고에 밀양박스 대종고에 올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한다고 이제 다 풀었는데 그때 제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선생님은 틀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얼풍수 정도 그냥 이제 기본만 볼 줄 아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그때는 뭐 이게 이래서 어떻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자양만 다 봤어요. 그리고 자양을 다 기록해갖고 이제 족보에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만나갖고 이제 호를 찍고 또 궁금하잖아요. 새로운 분을 만났으니까 또 어떨까 싶어 또 모시고 갔어요. 부탁을 드려갖고 이제 또 이제 우리 제일 가까운 조부님, 조모님부터 해가지고 또 다 돌았어요. 모시고 또 다 돌았어요.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조부터까지 돌았어요. 그때 외할머니 살아계셨고 외조부터가 또 집 근처에 있어요. 다 돌았는데 하나도 제대로 간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무장진 거예요. 못이 맞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손들이 고생을 하잖아요. 사람은 다 착하거든요. 우리 집안 사람들 못된 사람은 없어요. 성실하고 한데 뭔가 이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런 상태고 이제 또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집안에 다 했어요. 작년 저작년 이제 큰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큰집 동생이 대구에 있어요. 대구에 이제 제사를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다 모이거든요. 집안 어른들이 이제 우리 부왕문 중에 6촌들 계시고 8촌들 계시는데 우리 사촌들만 할아버지 밑에 자손들만 거기 다 모이니까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제사 끝나고 브리핑을 했어요. 우리 이제 뭐 문중에 할아버지부터 증조부터 해갖고 뭐라 해야 되나 자손들 쫙 이름 다 쓰고 제가 족보를 관리하니까 다 쓰고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분석을 다 했어요. 우리 집안에 뭐 교수가 몇 명인지 학자가 몇 명인지 장사하는 사람 몇 명인지 뭐 이런 거 있죠. 쫙 다 분석을 해갖고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데 묘토를 보니까 다 괜찮은 게 한 개도 없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묘토를 옮기든지 뭔 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고 뭐고 그냥 그런 것 같다. 조카들도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이렇게 집안 족보에 해갖고 이름 다 써주니 그건 저 주고 가래요. 자기 주고 가래요. 제가 그 전날 설날 전날 막 제가 한 이틀 걸려갖고 다 이렇게 붙여갖고 다 썼거든요. 그거는 이제 집안에 다 나오니까 동생이 큰집 동생이 누나 그건 저 주고 가세요. 그래서 주고 왔어요. 주고 왔는데 그 후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 이렇게 질질 끌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큰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 형제가 7남매인데 형제가 나 4형제예요. 다 오시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교수님 모시고 간다고 어른들 다들 모시고 터를 감정하고 가니까 시간 되시면 다 오세요 이랬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큰아버지만 동네 계시니까 큰아버지랑 저랑 아버지랑 이제 좁은 터를 감정해서 제일 급한 건 우리 4형제만 할 수 있는 게 우리 할아버지한테 못 옮기잖아요. 육촌들은 다 걸리니까 집안이 커지니까 옮길 수가 없잖아요. 교수님 이제 나 소매 지나간다 하면 다 확인시켜드리고 이제 그러면 옮길 거면 이제 큰어머니 터가 옆에 더르니까 그쪽으로 모시자 이렇게 됐어요. 큰아버지가 제안을 하셨어요. 큰어머니 터가 또 터가 아닌 거예요. 그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 작은 어른 아버지하고 친척들한테 얘기를 해도 안 돼가지고 언급을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접었어요. 뭐 제가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장 못하겠다. 사형제가 뭐 힘이 모여야 된다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 터를 잡았어요. 저희 아버지 터는 여기 부모님 요거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법적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하고 아버지 터를 잡았어요. 요 터 잡기 전에 이거 하면서 이제 할아버지 터를 옮기려고 아버지가 수십 년 전에 한 30-40년 됐을 거예요. 저 태어날 때쯤이라 했으니까 한 30년 넘게 전에 사온 옷이 땅이 있었어요. 그 산을 한번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두 자리가 나와요. 두 자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그때 큰어머니 터를 감정할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 더 자리가 있다 하니까 삼촌들이 원하시면 아버지 산을 드리겠다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옮기시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 안에 돈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지 뭐 풍속. 저도 지 앞가림도 뭐 하는 게 집안 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못 옮겼어요. 결국 못 옮기고 아버지 터만 잡았어요. 일단은 이때쯤 이제 2008년 정도 되었고 아버지 산에 터가 있다는 거는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이제 이 들어가실 자리를 딱 판 거는 반납하고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건 그때요.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이제 표시를 해놨고 이거 작업할 때 이제 뭐 작은 아버지가 도와주시긴 하더라고요. 우리 동생들 저랑 동생이랑 다 했는데 재밌는 얘기는 이 자리가 뭐냐면 사자해양이거든요. 배임사자예요. 교수님하고 저하고 아버지하고 그 터를 이제 2008년도에 자리를 잡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뱀이 한 마리 쑥 지나가는 거예요. 조그만한 게.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가시더라고. 이 반응이다.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그 산에 자주 가도.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터를 잡았어요. 이날. 터를 잡고 온가 엄마가 꿈에 엄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버지가 꿈에 뱀을 봤다는 거야. 우리 담장이 있거든. 담장에 거대한 구렁이가 착 걸쳐지고 아버지 목에 뱀이 탁 걸쳐지더래요. 그걸 꿈꿨다 가면서 엄마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도 안 해요. 하고 엄마가 저한테 가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땅은 반응을 하긴 하는갑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작년에 아버지가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병원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잘못 말하는 사람들은 털을 미리 잡아놔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털을 잡아놨기 때문에 아마 가실 분이 안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 지금 뭐 건강 아주 나쁜 건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하고 건강하고 계세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기는 이제 올해만 잘 넘기시면 한 2-3년은 또 괜찮으실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고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또 그것도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우리 아버지가 제 말 안 들어갖고 또 실패한 것도 있었어요. 이 산에다가 그걸 했거든요. 장례삼. 장례삼 얘기 내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교수님하고 인연 맺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준비하면서 개명을 하고 또 바뀌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어요. 이 회원쌤들 옆에서 보셔서 잘 아실 거고 친구도 오랜만에 봐서 이제 옛날 모습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이에요. 저나 교수님은 이제 충분히 시험은 다 했어요. 저 스스로도 시험을 했고요.
이제 발전 과정이 좀 더디다 뿐이에요.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살아온 게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업이 있고 불교에서 말하면 그런 자기의 기존 그게 있고 그걸 변화한다는 거 시간이 좀 더디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임을 주선한 게 도경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둘이 도와줄 준비가 돼 있고 교수님도 그리고 이제 도경에는 바른 것을 가지고 바르게 하려고 해요. 혹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출발이지만 김천에 뭐 몇 명 한 명이라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출발이지만은 계속 이어갈 거라고 좀 확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른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이지만 나중에는 뭐 세계로까지 나갈지도 몰라요 동네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제가 안 그래도 이제 기념 촬영을 다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도경이가 나중에 자리를 잡게 되면 여러분들이 창립 멤버잖아요. 창립 멤버는 두고두고 길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도경이 다시 사진촬영 다시 하려고 하고 또 같이 해나가려고 그래요. 지금 지난번에 못 보셨던 분을 위해서 회칙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설립 목적만 이거 한번 읽어주시면 우리가 이제 제가 어떤 목적으로 도경회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제가 전합니다. 근데 뜻을 모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저도. 왜냐하면 그 유명한 예수님도 제자가 몇 명밖에 없어요. 12명.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명한테 배신당했죠. 부처님도 어때요? 부처님도 처음에 설법하실 때 5명 놓고 했대요. 5명 놓고 했는데 다 도망갔대요. 그렇죠. 그것처럼 또 공자님도 어때요? 공문 3,000명, 수천 명 제자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남는 사람은 공문 17명, 1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되는데 하물며 제가 교수님은 좀 달라요. 교수님 파워를 믿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같이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 안 들어도 좋아요. 함께 더불어 같이 하기 위해서 동경을 합니다. 운영합니다. 자, 이제 제가 강의 첫 시간에 올렸었죠. 남상 시작이에요. 출발이거든요. 출발은 누구나 다 약해요. 그러나 이제 바른 걸로 가다 보면 뜻을 함께하는 사람 모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도경회 창립 제 사진 촬영하고요. 이제 이 사진이 아마 이제 여러분 도경의 역사의 첫 그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참석하시는 게 나중에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